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주식이냐, 사교육이냐, 입니다. 요즘에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안 나오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존 리 어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모으는 거다, 커피 대신 주식을 사라, 자동차 없애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 자녀 사교육 대신 주식을 사라. 카페에서 커피를 즐겨 마시던 2030 세대,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던 성인 남성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거의 가정 살림살이 40% 이상을 사교육에 쏟아붓던 이제 어머님들까지, 한마디 한마디 영향을 안 받는 연령이 지금 없는데요. 그중 제가 오늘 중점을 두고 이야기할 부분은 사교육 대신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의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킨다는 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교육에 많은 지출을 해왔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자, 사실 저는 직감적으로는 사교육 대신 주식이라는 말에 더 공감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결과를 20년이나 30년 후에나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거죠. 20, 30년 뒤에 아예 깡통 주식이 돼버리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제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존 리 대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동안 교육부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엄청 많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거의 미동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이런 자세였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교육은 내가 지킨다. 자,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요즘은 좀 달라요. 좀 흔들려요. 적어도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그 고민에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존 리 대표를 만났던 이야기부터 잠깐 해드릴게요. 한 3, 4년쯤 된 것 같고요. 존 리 대표의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을 우연히 학교 중고 장터에서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 제목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보통 지금 여기 있나? 어디? 여기 있네. 예, 바로 이 책이었는데요. 그때 뭐야? 이름 지우고 여기 이렇게 사인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인. 자, 딸아이를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 훌륭한 부자가 되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죠. 그냥 부자가 되면 안 되죠. 훌륭한 부자가 돼야죠. 네,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책을 학교 중고장터에서 발견을 하고 처음에 제목을 보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녀 교육서인데 주식을 사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주식이라는 키워드가 또 잘 연결이 됐고,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교육 채널에 이제 이 책을 소개했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존 리 대표의 강연에 와서 강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봐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강연을 듣고 또 따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교육 대신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가지 교육적으로 떠오른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존 리 대표의 엄마 주식 사주세요와 거의 한두 달 차이로 나온 다른 교육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카무라 마키코가 쓴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 책을 이것저것에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그거는 찾기가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자,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교육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빅데이터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간의 교육 이론들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교육을 투자의 입장에서 제시했는데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에게 언제 교육을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좋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책에서. 그리고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교육 투자는 일찍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거였어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유치원 때 피아노를 배운 것과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운 것과 어떤 것이 더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유치원 때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더 영향력이 오래 가고 받아들이기가 쉽죠. 자, 그러자면 피아노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존리 대표나 낙가무라 마키코나 모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은 주식을 사라 하고 한쪽은 일찍부터 교육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심적으로는 존리 대표 쪽이었는데 또 한편 저는 또 교육 전문가고 관련 서적도 쓰고 있고 강연도 나가고 뭔가 좀 더 객관적이면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근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었어요. 한 번은 엄마 주식 사주세요를 읽고 또 어떤 오류는 없는지, 읽고 나면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을 읽고 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두 책을 서로 비교 분석하듯이 읽어봤는데 그러다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알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잠시 딴 생각을 할 때 들어온다고 하죠. 자,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게 두 개를 막 비교 분석하고 고민하고 어떤 게 맞는 걸까 생각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고 길을 걷는데 딱 알게 됐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뭐냐면 저는 두 권의 책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둘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서로 의견이 같았어요. 아니, 한쪽은 일찍부터 주식을 사라고 한쪽은 일찍부터 교육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의견이 같은 거냐, 이런 거예요. 두 경제 전문가가 하는 말의 공통점은 주식과 교육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일찍부터라는 말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사라는 말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하라는 말이었죠. 존리 대표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사서 모아야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거였고요. 나카무라 마키코는 하루라도 빨리 교육에 투자해야 어릴 적 배웠던 교육 내용이 마치 다양한 갈래를 뻗어나가는 그물망처럼 다른 성취감들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말한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일찍부터라는 시간과 꾸준히 지속하는 성실성이 키포인트였어요. 한쪽은 그걸 주식으로 시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교육 투자에 하라고 말한 것 뿐이었어요. 자, 그럼 다시 결국 돌아와서 주식을 사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에 투자해야 되나요? 자,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 됩니다. 예. 존리 대표는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한 거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예. 나카무라 마키코는 가능하면 일찍부터 교육을 하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교육을 사교육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하고 있는 사교육 중에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시간을 좀 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 초등 시기는요,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한번 주말 동안 이제 다가오는 주말 동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 교과서부터 일단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우리 아이 교과서를 제대로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혼자서 파고들 수 있을 정도까지의 힘만 길러주면 됩니다. 그 뒤부터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종합하면 사교육비는 줄이고 교육은 가능하면 일찍부터 하는 것이 좋다. 자, 근데 또 이런 생각이 하신 분이 있어요. 교육을 너무 일찍부터 하면 선행학습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네, 자, 이런 거예요. 교육과 선행학습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지나친 선행은 분명 부작용이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 일찍이 언제냐면 태어나면서부터예요. 예. 아이의 발달 과정과 속도에 맞게 적절한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왔어야 해요. 우리 아이 인지 발달, 정서 발달, 행동 발달의 속도는 부모님들이 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 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서를 많이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도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놓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결국은 주식이냐 사교육이냐가 아니고요. 시간의 투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 13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 정도 되겠죠. 이때 지인들이 모여서 축의금을 준다고 해요. 평균 지인 한 명당 약 $200, 환전하면 한 25만 원 정도 하죠. 예.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만 1세가 되면 돌잔치를 하죠. 그리고 돌반지를 선물해요. 금 한 돈값이 또 25만 원 정도 합니다. 희한하죠? 유대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비슷한 금액을 어린 나이에 축의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보다 10년이나 일찍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찍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은 그 축의금을 모아서 아이들을 위한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써버리시죠. 물론 안 쓰고 잘 모아두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토라를 가르쳐 옵니다. 토라, 그 유대인들의 경전을 말하는 건데요. 그 토라에 쓰여 있는 글자가 현대 글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고대 글자입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유대인들의 그 예전, 고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시대의 말, 뭐 그런 거죠.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뭐 그런 형태인 거죠. 오래 전부터 그런 책을 펼쳐놓고 초등 입학 전부터 가르쳐 와요. 초등 입학할 때쯤 되면 그걸 읽을 줄도 압니다. 자, 우리는요, 태교라는 이름이 있어요. 태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냥 책을 읽어줘요. 자, 엄청나게 일찍부터 우리는 시간을 원래 벌어주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유치원이 시작되면 갑자기 책 대신에 이제 방과 후 이제 학원을 돌리기 시작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 민족은요, 유대인들보다 더 현명하고 굉장한 민족이었어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이에게 시간이든 자본이든 뭐 교육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벌어주고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요. 그런데 그 언제부터인가 그 기본 틀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한번 꼭 잡으시길 응원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의 시간을 어떻게 일찍부터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실천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루 오늘 실천한 것이 그것이 바로 내일의 발걸음이 됩니다. 자, 초등사이다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